자,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이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로부터 이온이 만들어져 라는 내용인데, 개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상 없이 갔죠? 좀 튀어볼게요. 앞에서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하를 띤 입자를 이온이라고 해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는 양이온, 전자를 얻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는 음이온이에요. 이러한 이온을 표현할 때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와 전하의 종류를 함께 나타내는데, 이를 이온식이라고 해요. 이때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가 1이면 생략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럼 이들 이온식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을 붙여요. 예를 들어 Na+는 나트륨 이온, Mg2+는 마그네슘 이온으로 불러요. 음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화 이온을 붙이는데, 산소나 염소의 경우 소를 빼고 화 이온을 붙여야 해요. 예를 들어 F-는 플루오린화 이온으로 부르지만, O2-는 산소화 이온이 아니라 산화 이온으로 불러야 해요. 이온이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전류를 흘려주면 황산구리 2 수용액에서 파란색을 띠는 구리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므로 구리 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임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망간이주산 칼륨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보라색을 띠는 과망간이주산 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므로 과망간이주산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실험 영상 잘 보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이온 음료잖아. 어디 많이 본 듯한 것 같네. 포카리 스웨트, 그죠? 뭐 느낌 같다. 게토레이 막 이런 거.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 이제 이렇게 요거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냐? 바로 전기를 띠고 있다는 얘기야. 전기를. 얘들이 전기를 띠고 있다는 의미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생각 열기 얘들의 대화를. 자, 니네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그죠? 나트륨과 염소가 들어있네? 그런데 나트륨과 염소 옆에 작게 쓰여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지? 더하기 빼기 표시니까 원자에 뭘 더하거나 뺐다는 건가? 얘들도 생각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그죠?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 쓰는데 이는 입자가 전하를 띠고 있음을 뜻한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자가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게 원자잖아. 그 원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한 전기합이 0이 돼야 돼. 0.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0. 그런데 여기서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전자를 잃어버리면 0이 될 수가 없어. 전자를 합쳐서 0인데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전기를 띠게 되고, 전자를 얻으면 얘가 마이너스를 띠니까 원래는 0이었는데 마이너스 띈 게 더 들어왔어. 이게 얻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적인 전기 값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불러. 이름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양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음이온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은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다른 원자로 갈게 하고 싹싹 사라지죠. 짧아 그러는데 요 내용에서 지금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원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는 원자에서 쉽게 떨어져 나와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데 전자는 쉽게 이동하는데 원자핵은 쉽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자,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핵은 전자보다 질량이 무려 1836배? 1800배가 넘게 이렇게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원자핵이 무겁단 말이야. 질량이 더 많이 나가. 무겁다는 표현보다는 질량이 더 많이 나가. 얘는 상대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고 얘는 빨리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의미를 살펴볼게요. 나트륨은 11번 원소인데요. 마그네슘 12번, 플로린 9번, 산소는 8번 원소인데 이 11, 12, 9, 8번 이 원소라고 하는 게 원자핵의 전하량과 똑같죠,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11개 있어야 되겠죠. 11개. 그래야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얘도 12개가 있어야 전자 마이너스 1이 12개가 있어야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얘도 9개 있어야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얘는 8개가 있어야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개수는 원자 번호가 다 똑같죠? 자, 원자 번호는 원자에게 전하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바로 전자의 개수가 되는 거죠. 똑같죠, 이게 전부. 그래서 얘들이 전부 합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합하면 0, 이렇게 합하면 0, 이렇게 합하면 0, 이렇게 합하면 0, 전기적으로 중성 이렇게 생겨요. 왜? 합이 0이니까 0. 전하값이 0이니까. 그러면 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죠? 전자들이 이탈한 거야. 또는 들어온 거야. 그 원자핵은 변화가 없죠. 가운데 있는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았어. 그럼 이 원자핵이 그대로 이렇게 11, 12, 9, 8 얘는 똑같죠. 원자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전자가 달라졌어. 원래 11개 있어야 되는데 10개밖에 없어. 한 개가 도망간 거야. 한 개가 이탈했어. 이건 도망간 거죠. 한 개가 이렇게. 여기는 두 개가 도망갔어요. 원래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10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사라졌어. 안녕,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근데 얘는 달라. 여기는 9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개가 생겼어요. 10개. 다 10개로 다 됐죠.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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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그럼 얘는 한 개가 들어온 거야. 한 개가 전자가 들어온 거야. 반대적으로. 이건 도망간 게 아니라 들어왔어. 얻었다고 표현해요. 얘는 8개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 여기에 10개가 있게 된 거죠. 8개가 10개가 되면 2개가 어떻게 된 거야? 들어온 거야. 들어왔어. 그렇죠? 그러면 2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원래 들어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중성 0이었는데 2개가 더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짜리가 2개가 더 들어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전자들의 전하량이 많아. 그래서 얘 다시 합해 볼게요. 지금 이제 전자들의 전하량을 합하기 위해서 이쪽 색깔로 합해. 얘들을 합해 보여. 그러면 플러스 11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지? 요 놈은 플러스 2가 되죠. 요 놈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놈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자, 나트륨은 NA를 씁니다. 근데 플러스 1이니까 1 플러스가 이렇게 쓰는 1 플러스. 자, 마그네슘은 2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1을 2 플러스로 쓰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로린은 F에 마이너스 1인데 1 마이너스 쓰기로 하고 요 놈은 산소는 2 마이너스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 이 전하값이 2 마이너스다, 1 마이너스다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2를 생략하게 해서 쓰기로 했어요. 1 이렇게. 요 놈은 생략해서 쓰기로 했어요. 2 플러스는 그냥 써. 2 마이너스 써.
마이너스는 이렇게, 플러스는 이렇게, 하나짜리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얘들은 이름을 붙였다. 이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은 플러스 이온이 되잖아. 플러스가 되잖아. 플러스가 되는 것들은 그냥 여기다가 나트륨 이온 이렇게, 나트륨 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하고, 요거는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 얘들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된 것은 플로린 산소 1에다가 화자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플루오린화, 예를 들어서 산소화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야. 뒤에 이름 붙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자 있잖아. 화를 붙일 때 산소의 서자는 지우기로 약속한 거야. 그러면 이게 헷갈리죠? 산화이온 이렇게. 그럼 염소도 마찬가지야. 염소화 이온 이렇게 써야 돼.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염소의 소자는 지우고 염화이온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이 두 개 기억해야 되겠네.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우리 교과서 정리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모형 만들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해서 전자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얻은 원자와 잃은 원자를 각각 써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했죠. 플로린과 산소가 얻었고 잃은 것은 나트륨과 마그네슘이다. 쓰시면 되고요.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들의 전하량 비교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을 비교해 보면 양이온은 플러스, 음이온은 마이너스가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양이온, 자, 원자에게 전하량보다 전자 전하량이 많아지면 음이 되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잃어버리면 원자의 전하량이 전자 전하량보다 많아져서 오히려 이때는 양이온이 된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는 전자를 잃어버린 경우죠. 반대로 생각하면 돼.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얻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까지는 쉽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가볼게요. 그거 이제 정리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원래 양이온과 음이온을 표현해 볼게요. 나트륨이 원래는 11개가 아니라 이게 플러스 10이라 이게 원자 핵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양성자가 11개다 있다고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플러스 11이면 마이너스가 11개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사라져. 그럼 요 남아있는 것들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근데 여기 11개니까 플러스 10이라고 마이너스 1이 10개면 마이너스 10이 되잖아. 그 더하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럼 이 플러스를 1 플러스로 쓰기로 하는데 이 놈은 생략했었다. 이렇게 해서 나트륨 이온, 양이온이 됐습니다. 플러스 전하량이 전하량보다 많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요것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음이온이 되는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렇게 나트륨 이온, 이런 생략에 썼다. 음이온이 되는 경우도 이렇게 이제 받은 거야. 하나를 더 받으면 이게 10개가 돼서 더 늘어나니까 마이너스 전하량이 이게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게 수학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 이게 플러스 11, 아니 지금 이게 플러스 얼마야? 플러스 9 마이너스 10 하면 선생님 플러스 9가 더 크잖아요. 그게 아니고 절대값의 의미가 되는 거야. 이게 이쪽이 더 크다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계산하냐면 플러스 9하고 마이너스 10이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걸 1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려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1은 생략했으니까. 쓰고요. 이게 더 크다는, 이 전하량이 많다는 의미가 개수가 많다는 의미지 수학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10이 더 크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가끔 헷갈려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산화이온도 같이 나왔는데 플로린 마이너스니까 화이온 쓰고요. 산소니까 산소 화이온에서 소자는 뗐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얻은 전자가 2개면 2개를 얻었다.
하나를 얻었다. 일은 생략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온식도 공부해 봤습니다. 저렇게 표현하는 게 이온식이에요. 자, 전자의 개수, 얻은 전자의 개수 또는 전하의 종류를 함께 표현하는 게 이온식이다. 양이온은 그냥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을 붙여서 되는데, 음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을 붙이는 건데, 특히 산소, 염소 이렇게 소자로 끝나는 음이온은 소를 빼고 화이온을 붙인다 그래서 기억해 둬야 되고, 지금 선생님 설명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원소 기호가 아니라 원소가 여러 개 묶여 가지고 이렇게 원자 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러한 걸 우리가 황산이라고, 황산, 뭐 탄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걔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와 양성자, 즉 원자 핵의 개수를 다 합쳐가지고 계산한 게 위에 표현돼 있어요. SO4는 E- 전자 두 개가 더 많아, 원자 단보다도. 그러니까 탄산이온 CO3도 E-, 전체 마이너스 값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질산이온은 한 개가 더 많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썼을 뿐이야. 1 마이너스인데 1은 생략해서. 그래서 이렇게 원자, 여러 원자가 모여서 원자 단위야.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있다는 거야. 음이온, 양이온에는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보면은 암모늄 이온, CH4 플러스 이렇게 암모늄 이온. 한번 써봐. 암모늄 이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원자단도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온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온 거, 뭐, 이 마이너스 값 갖게 되는 것도 약속에 의해서 다 정리된 거잖아요.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과학자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들 우리는 이제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돼. 불러주고, 이제 여러 번 부르다 보면 그 이름이 기억나는 것처럼. 그죠? 내가,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자꾸 부르다 보면 내가 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이름이 기억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소 기호나 분자식, 또 이온식 이런 것들은 자꾸 불러서 써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원자이온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다원자이온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암모늄 이온, 자 암모늄 이온 CH4 요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황산이온 방금 나왔고 탄산이온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질산이온까지 내가 요거 표시해주고 했어요. 그럼 안 한 게 있군요. 수산화이온 OH-, 수산화이온 OH- 기억해야 되고, 자 과망가니즈산 이온, 자 MnO4- 마이너스 MnO4 망가니즈고 산소가 많이 결합돼 있다. 지나치게 뭐 두 개 있으면 이산화망간 뭐 등 보통 표현하는데 두 개 이상 과망가니즈산 이온, 자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여러 가지 이온의 이온식이 있는데 이제 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들도 있고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이름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좀 복잡하지만 플러스가 된 것들부터 한번 가볼게. 수소 이온, 리튬 이온 하나씩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거야. 나트륨, 칼륨 이렇게 두 개씩 잃어버리는 거는 전자를 두 개씩 잃어버린 거야. 빼앗기 했다고도 표현했어요. 마그네슘, 칼슘, 바륨, 구리. 하나 잃어버린 거 은이 있고 두 개 잃어버린 게 납이 있군요. 요 이쪽 요렇게 할 때 하나씩, 나머지는 두 개씩 기억해 주면 되고요. 산화, 산소 두 개 얻었어. 폴리오리는 하나, 염화, 염소 Cl이야. 이게 I가 아니야.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브로민화 마이너스, 아이오딘화 마이너스, 황화이온은 Se 마이너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많이 쓴 것들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이름을 많이 불러주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알파벳 영어 단어 하나 외우듯이 이렇게 몇 개씩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고요.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온식 공부했으니까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전하를 띠고 있는 거,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들은 뭐냐면 얘들이 이동하는 거야. 전기를 띠면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플러스 이온은 즉 양이온이잖아요. 얘들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 이렇게. 그럼 음이온은 어디로 이동할까? 음이온, 그렇죠. 얘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니까.
실험을 해보면 우리 전자가 어디서 이동하는지. 자, 전류가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참 나중에 밝혀졌어. 전자는 원래 띄고 있는 게 마이너스잖아.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 전자가 이동한다고. 전자의 이동. 그런데 이 선배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게 전자 이동이 밝혀졌지. 반대로 이동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것이 일치했으면 참 좋겠는데 선배 과학자들의 실수지 뭐,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요걸 생각하면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것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플러스를 띄고 있는 전하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게 이제 정설이죠. 여기에 밝혀진 거야.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가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참고 동영상을 통해서 실험을 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실험을 같이 가볼게요. 수용액 속 이온의 이동으로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10% 질산 칼륨 수용액, 황산구리 수용액,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 비커, 페트리 접시 2개, 스포이트, 클립, 집게 달린 전선 2개, 전원장치, 실험복, 실험용 장갑, 보안경을 준비합니다. 페트리 접시 양쪽에 클립을 꽂아 전극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10% 질산 칼륨 수용액을 페트리 접시 높이의 절반 정도까지 넣습니다. 클립과 전원장치를 집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전원장치에 전원을 켜고 페트리 접시 가운데 황산구리 수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변화를 관찰합니다.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이용하여 과정 1에서 3을 반복합니다. 황산구리를 물에 녹이면 파란색을 띠는 구리 이온과 색을 띠지 않는 황산 이온이 생성됩니다. 여기 잠깐 멈춘 거는 뭐냐면 지금 영상 속에서 이렇게 구리, 황산구리라고 나와 있잖아. 구리가 이제 E 플러스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구리 이온이거든. 얘놈들이 이제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를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푸른색을 띄고 있는 게 구리다. 구리 입자. 구리 이온이라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는 플러스 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나중에 색깔이 얘들이 띄고 있는 건데 실제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게 전류가 흐른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런 거예요.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이온인데 가볼게요. 이때 전류를 흘려주면 구리 이온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므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망간이지산 칼륨을 물에 녹이면 보라색을 띠는 과망간이지산 이온과 색을 띠지 않는 칼륨 이온이. 자, 지금 여기에 잠깐 멈췄는데 실험 결과인데 여기 이제 칼륨이 플러스 이온이고요. 당연히 과망간이지는 Mn에다가 O인데 아까도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띄고 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요게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일단은 이렇게 플러스극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누구냐? 칼륨이 플러스가 띄는다는 건 알게 됐어요. 그럼 요놈 과망간이지산 이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게 플러스극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를 띄고 있는 놈은 왼쪽 마이너스극 쪽으로 가고 있다. 요거는 이제 이온이 뭐로 됐느냐만 알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결과치로 거꾸로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결과를 정리. 생성됩니다. 이때 전류를 흘려주면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험 우리가 봤죠. 자, 그럼 실험을 봤는데 이제 정리를 하는 게만 남았잖아. 그렇죠? 이제 실험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했어요. 맨 처음에 여기에 왜 그러냐면 전류를 흘려놓고 질산 칼륨을 넣으면 얘들도 이온이 되거든. 칼륨 플러스 이온, 질산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이게 이온이 있어야 양쪽에 클립에다가 전기를 통해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얘들이 흘러가죠. 흘러가는 전류에 뭔가를 딱 떨어뜨렸을 때 걔들도 같이 덩달아서 이동하는 걸 관찰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실험이. 자, 그러면 황산구리와 과망간이스산 칼륨 수행을 떨어뜨려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아까 봤어요. 황산구리에 구리이온 푸른색을 띠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리가 Cu2+를 띠고 있었어요. 얘가 푸른색입니다. 얘는 어디로 이동했죠? 이 플러스 이온은 음극,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과망간인지산 이온 MnO4의 마이너스 얘는 아까 보라색을 띠고 있었는데 얘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우리가 관찰이 된 거잖아. 그죠?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어요. 그 내용을 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교과서는 어떻게 집필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파란색 성분이 마이너스 극, 보라색 성분이 이제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다.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자, 그럼 파란색을 띄운 이온과 보라색을 띄운 이온은 각각 어떤 전하를 띠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파란색을 띠고 있었더니 이제 어디로 이동하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럼 너는 그럼 플러스를 띌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요 과만인 칼륨 수용에서 보라색을 띠고 있는 놈이 아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보라색을 띈 입자는 마이너스를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온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이온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자, 플러스 이온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교과서 집필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 얘기죠. 자, 황산구리에서 파란색 성분이 구리이온인데 얘가 Cu2+예요.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이동했다. 보라색 성분 과망간인지산 이온은 MnO4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플러스극으로 이동했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결과치. 그러면 이제 걔네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줘서 이온의 이름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여기 쭉 정리됐어요. 처음에 질산칼륨을 떨어뜨린 이유가 놓고 실험한 이유가 전기를 잘 통해주는 물질 전해질이에요. 물에 잘 녹아서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물질. 자, 황산구리와 과망간이산 칼륨 이온. 자, 실험 다 됐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칼륨 이온과 맨 처음에 전해질 나온 것 같습니다. 칼륨 이온. 예, 칼륨이 사실 플러스 이온이고요. 질산 이온이 마이너스 이온입니다. 전류를 흘려주면 이온은 얘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죠. 얘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칼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질산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된 물질들은 전해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 이온이 된다고 그랬죠? 양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은 음이온이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은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전기에서 누전, 전기가 전선 밖으로 새어나와서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걸 누전인데, 누전에 사람 손이 대어가지고 사람이 전기를 통한다. 이게 감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누전이 발생하기 쉬운 까닭은 비에는 뭔가 전기가 잘 흘러가는 물질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온인데 어떤 이온들이 들어있는지 교과서 내용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만약에
비 속에 들어가 있는 이온들은 보니까 어떤 거냐? 어우, 맞네요.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황산이온. 그럼 전류 잘 통할 거 아니야, 애들이. 그러니까 빗물 속의 이온의 이동 때문에 전류가 바깥으로, 전선 바깥으로 나와서 잘 전류가 흐르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비 속에는 여러 개 산성비, 뭐 똑같아요. 질산이온, 암모늄, 이온, 황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뭐 황산, 질산 이런 것도 산성비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빗물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 조심, 조심. 아시겠죠? 특히 젖은 손에도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위험하겠죠.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